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TV 포천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다목적,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종합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첫 번째로 된다면 우선은 장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충분한 대비를 하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수 문제, 우리 그동안 홍수가 발생하면 주로 복구하는 데 치중했어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입니다. 그렇지만 사전 예방을 하는 겁니다.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는 이제 모든 게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 문제, 소위 자원으로서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거, 충분히 확보하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을 쌓고 또 이 저수지를 높여주고 해서 충분한 물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불확실한 미래 앞날에 대비하자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하천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고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손질을 못한 거죠. 충분한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천의 어떤 환경도 개선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질 문제입니다. 깨끗한 물이 강물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생태계 문제, 말라 있는 데서는 우리가 생태계를 교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맑고 푸른 물이 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또 뭐 농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천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치산치수란 말을 하고 있는데 산은 우리 숲이 우기져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는데 강은 우선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바닥이 말라 있으니까 또 뭐 거의 늘 바싹 말른 그런 하천이라서 물이 어느 정도 흘러가게 하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이 흘러가는 공간이 되면은 그 하천에 이 둔치 소위 고수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도 밑에는 이제 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 쉼터가 될 수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 체육공원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문화예술을 한다면 그게 종합공원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농촌 지역은 가능하면은 그 자연 그대로 둘 거예요. 나무도 심고 또 풀도 자라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푸른 색깔 속에서 그 공원 속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이라면은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을 들었습니다만은 마지막이라면은 우리가 그 2008년도 12월 달에 이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경제 위기 속에 우리나라도 이제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경제가 어렵다면 제일 큰 문제가 일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넓은 이 4대강이라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을 동시에 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될 거다. 장차는 이 사업하는 동안에 도움이 됩니다만은 또 장차는 우리가 아름다운 물 또 이 공간 이런 강이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관광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아마 우리 종합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선 잘못된 그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모아놨기 때문에 홍수에 방해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하천의 물은 산 위에 있는 댐들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활용할 수 있죠. 자원으로서 물을 치수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 공간에 사람들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홍수 때는 당연하게 이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이 홍수의 방해가 안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홍수 경우에는 지금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이. 우리 4대강 사업의 제일 첫 번째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은, 바닥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그 퇴적토들을 준설을 합니다. 홍수가 한 나면 흙들이 쌓여가지고 바닥이 계속 높아져요. 높아지면은 작은 물이야, 적은 물이 와도, 흘러와도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흙들을 이번에는 모두 준설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홍수위가 낮아져요. 예전에 그럼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이런 효과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관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하에 우리가 준설을 해야 됩니다. 엄두를 내지를 못했죠. 많은 예산도 강조되고 주로 지역적으로만 골재 채취한다고 준설을 했지 전체 계획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종합계획으로서 전체를 우리가 물론 기술적으로 모든 걸 분석했죠. 종합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강의 수위는 여름에 낮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낮아지느냐? 저희들이 분석했는 게 한 0.4~5m에서 최고 한 3.9m까지 상당한 높이에요. 이 수위가 거의 한 100년 홍수가 지나가도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제방이 받는 수압도 줄어들고 침수, 원류한다든 물이 넘치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홍수에는 훨씬 더 안전한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운하에 대한 의혹들은 많이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대운하 계획을 세운 적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방향을 전환하고 강을 살리는 쪽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뭐 설계도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운하냐 아니냐 하는 그 실질적인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수심은 이제 많은 예를 듭니다. 깊은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운하 때 한 6m 수심인데 4대강 사업도 그러냐 하는데 4대강 사업은 6m 수심은 아마 한 반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만 해도 6m 수심이 오다가 저 칠곡이라든지 구미 쪽으로 가면서 한 3~4m로 줄어듭니다. 또 상류로 가면 한 2m로 줄고 한강도 뭐 평균 수심은 한 3~4m 정도로 수심이 확보가 되지 않고요. 물론 작은 배들은 다닐 수는 있겠죠. 근데 초기에 말한 그 물류를 위한 큰 배들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심만 확보된다 해가지고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큰 배가 다니려면은 뭐 물류를 위한 관문도 있어야 될 거고 또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나중에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차이라면은 우리가 큰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교량이 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대운하 계획에서 보면은 한강 낙동강에 있는 한 100여 개 넘는 교량들을 상당 부분을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줘가지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덜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 이 4대강 살리 사업에는 큰 배가 지나갈 리가 없기 때문에 보로 막혀 있고 그래서 교량을 상판을 덜어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바닥에 교량의 그 다리 부분을 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운하하고 관련 짓는다 하는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의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4대강이 홍수를 예방하자, 또 물을 확보하자, 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내용에서는 똑같은 강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다만 지역적인 또 강들이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한강 같은 경우에 친수 공간이 많이 확보됩니다. 3개 볼을 만들면서 홍수가 그 여주 지역은 예전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특히 남한강 쪽은 위험했는데 이제 홍수에 충분히 대비가 될 거고 또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뭐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수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도 별로 흘러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흙들을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흘러가도록 하니까 수질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낙동강은 물론 그 수질 문제도 해당이 되었으면서도 또 홍수 문제가 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를 낮춰줌으로써 준설하면은 수위가 많이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검강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강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비슷한데 아마 검강은 특히 우리가 관광이나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부여에 문화유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 검강에 우리가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이 서로가 아마 매치가 된다면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복지 예산이 늘어났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거는 수치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 전체 예산 저도 관심이 많았어요. 복지 예산이 진짜 우리 때문에 줄어들었느냐. 복지 예산 늘어났어요. 그 역대로 봐서는 제일 지금 80몇 조로 제일 많습니다. 다만 우리 복지라는 게 종류가 사업 내용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야별로는 어느 부분은 줄고 어느 부분은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복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늘어나는 쪽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늘어난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줄은 쪽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복지가 줄어들느냐 하는데 실제 전체 예산으로는 복지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줄어드는 거를 늘어났다고 강조할 수는 없어요. 실제 복지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그 4대강 사업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은 보라는 거 16개 보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건설하는데 이 보인 경우는 60%를 넘어섰어요. 거의 뭐 반을 넘어섰죠. 그래서 뭐 상당 부분 지금 구조물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준설도 하고 보도 건설하고 또 이제 숲도 만들어주고 풀도 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합치면은 제 기억으로 한 37%, 3분의 1을 넘어섰어요.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공하는 시기도 대부분의 공사는 2012년도 내년 이맘때면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년, 10년을 기다려봐야지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알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그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상당 부분 진척대가 이제 1년만 있으면은 뭐 거의 대부분 완공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운하다 아니다 하는 것도 1년만 기다려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정부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일부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운하다라든지 또 이 사업은 뭐 환경에 피해가 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짧은 시간에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국론을 분열하듯이 소모적인 낭비보다는 힘을 좀 모아서 성을 하고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훨씬 안 낫겠느냐. 그러면 우리 일하는 뭐 추진본부나 또 관계되는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물론 올바르게 하느냐 이런 감시는 해 주셔야죠. 그렇지만 격려가 나왔지 이걸 옆에서 자꾸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든지 거짓말 아니냐 하고 하면은 쓸데없이 우리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낭비하는 셈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믿어주신다면은 진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당장은 우리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믿고 저희들 사업을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콘TV 포천방송 아나운서 신지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